안녕하세요. 설창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남편과 8살 연상연하로 회사에서 만난 남편의 대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기에 무작정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죄드렸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충격을 안겨드렸고 남편보다 8살이나 많으니깐요. 한동안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시고 나서 애기 낳고 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여쭤보시기에 애기 낳고 나서도 일할 생각이다 하니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보고 나를 꽃뱀이라고 생각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시댁에서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을 했을 때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었습니다. 근데 한 귀로 흘려보내지 못했나 봐요. 임신했을 때 시댁에 자주 놀러가서 자고 오고 했었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때도 어머님 아버님 젊을 적 사진을 컵에 인쇄하여 드렸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때는 직접 케이크 만들어서 작게나마 축하 파티도 했었고요. 저는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남편에게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자 잘하자 했지만 잘 지내보려는 제 노력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드라마에 어느 미혼모가 중고물품을 사고 애를 키우는 장면이 나왔고 아버님이 대뜸 저에게 다들 저러고 살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이 들면서 처음 인사드렸던 상황이 생각나서 밥 먹다 말고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애기 가지니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 건지 눈물이 많아졌다 하고 남편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 됐을 때 코로나에 걸려서 인지 이후에 잦은 수축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입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고열로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주지 않아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고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예정일로부터 보름 전까지 계속 입퇴원을 반복했었습니다. 툭하면 열이 오르는 탓에 바로 응급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 물도 마시지 못하여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수액만 계속 맞아 온몸이 퉁퉁 붓고 있는 상황에도 시부모님은 연락하길 바라셨었습니다. 약을 맞아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느끼고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와중에도요. 단톡으로는 상황 보고를 드렸으나 전화로 하길 바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오전에 저에게 안부 여쭤보시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상황이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 말투가 다르셨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마다 병원비를 여쭤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매일매일 안부를 여쭤보시는 게 병원비 걱정하시는 것 같아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실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뱃속에서 잘 버텨주었고 교수님께서 저는 체구가 작고 아기가 제 체구에 비해 크니 제왕절개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자연분만 시도하다가는 아기 쇄골뼈를 부러뜨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자연분만만 생각해온 저에겐 너무 슬프더라고요. 괜히 아기에게 미안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날 시부모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밤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받아 상황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대뜸 상술이라면서 교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린지 나이가 많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훗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땐 어머님이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스타일이시라는 걸 그때 자각했습니다. 제왕절개 날짜 잡고 출산 전날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5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남편은 빨래를 널고 저는 빨래를 개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락을 누르고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벨을 눌러야지 왜 문을 열고 들어오냐고 하니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을 먹는 도중에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아들한테 벨 안 누르고 문 열고 들어왔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하니 아버님께서 그래봤자 지들 손해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가 손해일까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기 엄마네 집에 가도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건 자기 엄마니까 상관없잖아요.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집에 엄청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고 바꾸고 가셨습니다. 제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것 또한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당당하게 비번치고 들어오시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출산하고 난 뒤 퇴원하기로 한 날 원래의 계획은 퇴원하고 조리원에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아버님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또 열이 오르고 잡히지 않아 퇴원을 늦추게 되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 돌아오는 대답은 애 다 커서 보겠네였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도 수액 때문인지
오히려 몸무게가 3kg가 늘었는데도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말을 들으니 몸의 열보다 제 머리가 식더라고요. 조리원에 가서도 애기 혼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너희 시아버지도 당장 데려오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많이 데려와서 돌보았는데 애기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것 같다. 안 보이니 가서 말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그러다가 수술 부위가 터져서 염증도 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몸에 염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입원을 해라였으나 애기 초유, 모유를 주고 싶어서 통원을 선택하여 일주일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모유를 해야 하니 마취도 할 수 없어 꼬맨 부분을 더 트고 쥐어 짜내고 남은 염증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라고 다시 꼬매지도 않고 거즈로 살짝 붙이기만 했었습니다. 몸조리도 못하고 병원 통원 치료도 반복하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당분간만이라도 자기가 연락을 드려라. 나 대신에 대답 좀 해주라 해서 남편이 제 대신에 대답하고 상황 보고를 하니 왜 제가 말을 안 하고 남편 너가 하냐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가요? 상황이 궁금한 거라면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조리원에 13일 있는 동안 하루도 편하게 쉰 적 없습니다. 조리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쉬라고 하실 정도로 새벽 수유도 가고 잠도 겨우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어요. 새벽 6시 정도에 자서 일어나면 9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만 병원을 가야 하기에 먹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 갔다 오면 13시 점심 차려져 있었지만 다 식고 힘들어서 더 입맛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잘 먹어야 다음 끼니도 잘 먹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저녁 또한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조리원을 14일 동안 있기로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빨리 아기를 보고 싶다 하여 하루 더 빠른 토요일에 퇴실하기로 하고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기어코 오신다는 거 기어코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하루 더 조리원에 있었을 텐데요. 결국 그 당일날 집 주차장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서운하셨었나 봐요. 주차장에서 손자 본 거 남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고 그러셨던데 저희가 시댁 갔으면 주차장에서 볼 일 없지 않나요? 여러 번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는 걸요. 솔직히 저는 잠깐 보고 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애기한테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애기만 놓고 생각했을 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면역도 약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 태어난 아기인데 100일에 주사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맞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그때 당시엔 착한 며느리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기가 젖병에 익숙해서인지 조리원에 있을 때도 나와서도 모유 수유를 계속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유축으로 먹였습니다. 유축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 맘마 먹이는 시간 따로 유축하는 시간 따로 게다가 젖병 설거지 해야 되고 밥 먹는 텀도 3시간이라 유축하느라 바쁘고 먹이느라 바쁘고 트름 시키느라 바쁘고 재우느라 바쁘고 양가에 사진 보내는 것도 일이라 가족 어플 깔아서 거기에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근데 대뜸 어머님께서 어플에도 올리고 단톡에도 올리라고 아버님께서 화내시기 직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뭐가 화를 내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뭐만 하면 어머님은 아버님 운운하시면서 화를 내시려고 한다. 화내시기 직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한 가지 예로 시댁에서 애기 보여드리고 유축한 거 먹였는데 애기를 안고 흔드셔서 애기가 먹은 걸 토해내고 역류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분유를 먹이지 않았던 상태라 바로 집에 와서 유축하는데 당연히 애기는 개원했으니 배가 고프다고 울겠죠. 그렇다고 유축하는 양이 많지 않았고 애기 먹기 전에 짜놓고 주고 했을 때라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놓고 간 물건을 전달해 주시러 아버님께서 오셨었는데 집에 가셔서 어머님한테 애기 울게 냅둔다고 화가 난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다 보니 제가 오히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연락 드려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누가 연락하고 싶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애기 보고 싶다고 오겠다고 하시는 거 밤을 샌 상태였지만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셔서 문자로 어머님 저 너무 졸려서 그러는데 언제 오시나요? 하니 시장 가서 장조림할 거 사고 장조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오신다길래 기다렸고 오셔서 애기 보시라 하고 집안일 했습니다. 애기 분유 먹이는 물 온도가 뜨겁지 않냐? 애기 놀래지 말라고 입힌 나비잠 보시고선 애기 답답해 보인다. 밥은 해먹고 있냐? 애기 춥지는 않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스트레스여서 집안일만 계속했습니다.
2시간 있다가 가셨고 가시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려고 하시길래 저희 배달 시켜 먹고 있고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 다 못 챙겨 먹어서 많이 상했다고 하니 치워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계속 거절했었어요. 근데 그냥 보여드릴 걸 그랬나 봐요. 챙겨 먹을 시간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늘 챙겨주셔서 결국엔 가지고 오면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아버님한테 연락 잘 드리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잡혀 있었고 결국에 이틀 밤 내내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해서 유선염에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유선염에 걸렸고 그러면서 단유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님은 주위에 누가 있든 젖은 잘 나오냐고 여쭤보시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아버님께 제 배를 만져볼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기분 나빴지만 100번 이해하자 생각해서 제가 아버님께 만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럴 때마다 제가 늘 이해를 시켰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면서요. 처음엔 남편도 부모님이 늙었으니 젊은 우리가 이해해주자라고 저한테 이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님 늙지 않았다고요? 젊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젊고 어머님 아버님도 젊다고요. 그렇게 남편은 중간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제 얘기만 늘 들어줬습니다. 저 또한 얘기하고 나면 풀리고 남편은 그래도 눈에 보이게 다정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시부모님은 저에게 문자로, 전화로 찾아오셔서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더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안 드렸는데 지나가듯이 너도 연락 좀 자주 드려라가 끝이었습니다. 저한테 하신 것처럼 집요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문자로, 전화로 찾아오셔서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하셔도 제가 하지 않으니 애기 100일에 축하 편지 썼다고 하시면서 남편이랑 저랑 꼭 둘이서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짐작은 갔으나 티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은 애기 100일 축하한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그래도 연락 좀 자주 해라 였습니다. 읽자마자 먹었던 음식들이 올라올 것처럼 속이 안 좋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다 토해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울고 불고 하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놈의 연락 미치겠다고 그만 좀 하시라고 내가 나서야겠냐고. 다음날 남편이 시댁에 방문하여 말씀드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빈도만 줄었을 뿐이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잘못을 하게 되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 더 넘어가자 생각하고 아버님에게 카톡 보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이 있었다. 원래는 결혼 생각도 애 낳을 생각도 없었다. 남편이 계속 설득하고 낳아만 달라고 자기가 집안일이든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해서 믿고 낳은 거다. 근데 이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는지 낳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러면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설득 좀 시켜달라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남편 시댁에 불려가고 그 뒤로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직을 하기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애기 어린이집 입학도 해야 하고 적응도 시켜야 하기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를 정해두고 3군데에 대기를 걸었지만 집과 회사 중간에 있는 한 군데만 연락이 와서 상담받고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멀리 보내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니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셨습니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오시더니 고기 사면서 그 가게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4개 번호를 주더라 하면서 메모지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시댁 근처에도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 주변 어린이집 정보를 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는데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 다음 날엔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 퇴근하고 어린이집 한 군데를 보았으니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우리 다 상의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결정한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다시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니 그냥 대답만 하고 우리 뜻대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라. 주변에 어린이집 많아도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없고 이미 입학하기로 결정한 거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하라 했더니 그대로 말씀드리더라고요. 애기 머리카락도 계속 아버님께서 미리라고 하시는 거.
남편이 지금 보기 좋다고, 지금 이쁘다고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는데 계속 미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왜 말을 안 듣냐? 였습니다. 머리 다 밀어야 수치 많아지고 하는 거, 그거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고, 저는 오히려 밀었다가 머리 수치 줄어든 케이스라 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연차 쓴 거에 대해서 대뜸 걔는 추석 연휴인데 전화 한 통도 없냐 그러시고, 아직 추석 연휴도 시작도 안 됐는데 남편이 연차 썼다고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 불똥이 저한테 튄 것도 너무 싫었어요. 본인 아들한테 서운할 일을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하루는 감기도 걸린 적도 없고 어디 부딪힌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귀가 아프더니 피가 나왔어요. 새벽에 곤히 자는 애 데리고 나갈 수 없어서 혼자 운전해서 응급실 가서 약 타왔고, 날 밝자마자 동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왜 고막이 찢어졌는지 모르겠대요. 감기 증상도 없고 어디 부딪힌 흔적도 없는데 의사쌤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귀가 아프고 잘 안 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귀만 아파요. 대학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응급실 다녀온 당일날 토요일이라 애기 보여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도저히 아파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나는 밥 못 먹겠으니 혼자 먹어라 했더니 자기도 생각 없어서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오해하실 것 같다, 그냥 먹어라 했는데 에이 아니야 하면서 어머님한테 우리 둘 다 밥 안 먹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 저에게 점심에 뭘 먹었길래 속이 안 좋니?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밥 안 먹는 거 서운한 게 저한테 화살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무튼 그런 식이세요. 아들한테 서운한 거 저한테 푸는. 근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병신같이 당하고만 사냐고 지팔직곤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 참는 성격 아니에요. 다만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시고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락만 안 드릴 뿐이지. 찾아뵙고 하는 건 다 했었어요. 먼저 남편에게 애기 보여드리러 가자, 같이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제안도 제가 많이 해서 갔었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남편이 저 쉬라고 둘만 시댁 가곤 했습니다. 임신 때도 툭 하면 자고 오고 시댁에서 출퇴근하기도 했었는데 뭘 얼마나 찾아왔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제가 손목에 낭종도 생기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는지 경차 중고차 한 대 해주셨어요. 정말 받기 싫었습니다. 이걸로 또 연락 자주 하라고 하실까봐요. 남편에게 받기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 잘하겠다, 우리 애기만 생각하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님께서 염소즙도 챙겨 먹으라고 주셨었어요. 챙겨주시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무튼 제 속 안에 담아뒀던 얘기들은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본론입니다. 그전까지는 겨울인데도 애기 머리 밀으라고 밀어주라고 계속 그러시다가 이번에는 앞머리라도 정리해줘라 부탁한다 하시더라고요. 제 새끼인데 왜 부탁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도 저희 대답은 무시하시고 본인들 할 말만 계속 하시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애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이쁘게 키우겠습니다. 애기 눈 찌르게 두지 않고 핀이나 고무줄로 묶고 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애기 머리 자르지 말라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키워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애기가 아프면 부모인 저희 마음이 더 안쓰럽고 아프고 애기한테 해가 될 행동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육아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남편이랑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주 까먹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기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 매일 대화하고 상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근데 차단을 하셨더라고요. 카톡 대화 목록에 프로필 없던 사람이 없었는데 기본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길래 누구지 하면서 들어가 보니 아버님이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분했어요. 차단을 해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대답은 늘 무시하시고 늘 본인들 하고 싶은 말들만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셔도 행여나 제가 안 좋게 말할까봐 입국탓 하고 있었는데 겨우 한마디 했던 게 차단까지 당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차단하시고 역시나 남편 호출하셨고요.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얘기하니 결과는 아시다시피 연 끊는 걸로 하자고 남편에게 얘기하셨네요.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제대로 얘기한 적도 편든 적도 없어서 이번에는 제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대화 녹음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남편 성격상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저에게 짜증이나 화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정말로 강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연락을 안 드려서 뭐 아시는 게 없으시다고요. 애기한테 궁금한 거, 애기가 등하원을 몇 시에 하는지 여쭤보실 때마다 다 대답해드렸고, 기억이 안 나면 남편에게 다시 여쭤보면 되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아서 뭘 아는 게 없어 사람들이 물어볼 때면 대답도 못 하셨대요. 저보고 싸가지도 없고 나이값도 못하고 남편만 잡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절 잡는 사람은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애기 관련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그놈의 연락 문제로 제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이 피폐해지니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꼭 남겨주세요.